네,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뉴데일리 경제 전문 유튜브 경제 이슈고요. 오늘은 또 이제 손님을 모시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게 상품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해요. 상품은 상품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상품은 상품인데 상품 맞습니다. 위험도가 최대한 적고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그래갖고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갖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소개를 한 분입니다. 일단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분인지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이렇게 이런 방송을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대신증권 상품 솔루션부에서 상품 기획이랑 그 상품을 영업점에서 파는 상품을 소싱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이름 가장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는데 조경희입니다. 네, 조경희 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상품 솔루션부에서 상품을 만들고 또 소싱도 하고 그 상품과 관련된 일에 1년의 일을 하신다. 조 팀장님과 오늘 함께 길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할 거고 미리 말씀드리는 게 상품 가지고 오면 가끔씩 오해를 하십니다. 야, 이것들이 상품 돈 받고선 또 이제 광고하는구나. 아닙니다. 딱 봤는데 정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제가 성격상. 근데 제가 직접 전화 드렸어요. 그렇죠? 네, 하기 맞습니다. 싫으신데 억지로 약간 나오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내가 원래 음지에서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 좀 보이게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양지를 올려드렸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본부장님을 전 섭외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네, 분명히 저는 홍보실장님한테 네, 맞습니다. 본부장님 섭외해 주세요 그랬더니 네. 저희 팀장님이 더 잘하신다고. 네, 그분들이 많이 바쁘셔갖고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 더 바쁘시잖아요. 어쨌거나 사실 최적임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고요. 그래서 채권 시장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오늘 어떤 것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오늘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의 개별 채권이나 주식의 가치, 가격을 보장해드리진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채권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가 있을 텐데 어때요 요즘에? 뭐 이거는 우리 투자자 분들이라고 하면 다 아실 건데 변동성이 좀 심해서 방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채권 시장이 원래 그렇게 방향성이 네, 막 이렇게 변동성이 생기고 그런 시장은 아니었죠?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뭐 거의 코로나 이후에는 엄청난 변동성을 갖고 있는 자산 시장으로 급부상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예. 지금도 여전하고 네. 뭐 시장의 어떤 하나의 이벤트 때문에 뭐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사실은 그런 성격의 자산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렇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딱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진짜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하면 안전자산 이렇게 했는데 사실 딱히 요즘에 변동성을 보면 채권 값만 놓고 보면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이게 막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 때문에도 흔들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최근에 아마 그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건데 네.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잖아요. 뭐 전년 대비 2.9% 상승해서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됐다고 하는데 그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한 조금 0.2%. 예. 그래서 좀 둔화됐다고 보고 있고. 네. 근데 다만 소비 물가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견조하다. 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인플레이션 우려는 뭐 완화시키는 이제 시장에 안도감을 줬지만 네. 그래도 이제 금리가 어떤 방향성, 뭐 인하할 거다, 오를 거다 그런 거에 대한 방향성이 과거보다는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거죠. 예, 인하가 좀 늦어질 수도 있겠다. 음. 예, 그런 분위기가 또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금리가 인하가 기준금리라는 게 인하가 탁탁탁탁 돼줘야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중의 금리도 같이 내려가는 구조인 거죠. 그렇죠. 뭐 지금 시장의 금리는 미국 금리 기준으로 다 움직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저 국내 우리나라 뭐 금리 자체적으로만 독립적으로 내린다거나 이런 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모든 투자자가 미 연준의 발언이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나 이런 걸 다 바라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게 얼마나 빠를지, 얼마나 큰 폭으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고객분들 중에서도 뭐 접점이 그렇게 많은 부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네네. 아니면 친한 분들 만나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내가 진짜 하다가 우리 애가 몇 학년 몇 반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파월이 뭐라고 그렇죠. 하는지 지금 외워야 그렇죠. 돼 이런 얘기 할 정도지만 투자를 네. 하실 때는 네네.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뭐 그분의 입을 다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네. 어려워요. 이게 말씀하신 맞습니다. 대로 예전에는
저가 대학교 다닐 때면 오래된 얘기는 아닌데 그때까지만 해도 채권 하면은 안전자산에 네네. 거의 뭐 속하고 그냥 방향성 일정한.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코로나 이후부터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어렵다고 느껴지는 채권 네네네. 투자에 대한 이게 단점이라는 게 보완이 된 상품이 출시가 됐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접근성이 좋은 상품이 좀 출시가 됐다고 해서 제가 조금 이제 여쭤보기 위해서 네네. 모셨잖아요. 이게 어떤 거예요? 최근에 지금 말 그대로 이제 투자 자금이 방향성을 잇다 보니까 그 유동 자금을 잠깐 뭐 파킹해 놨다, 잠깐 뒀다가 어떤 특정 상품이 나오면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시장에 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초단기채 펀드예요. 초단기채 펀드. 네, 초단기채. 네. 이제 초단기채 펀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마땅한 투자처를 찾고 있지 못한 투자자분들한테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품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이 초단기채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안정성과 유동성을 추구하는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 좀 인기가 끌고 있어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 초단기채나 이런 유동성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뭐 MMF나 뭐 예금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자금이 쏠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격적으로 볼 때는 이름을 봤을 때는 초단기채 펀드 그럼 왠지 어려운 상품에 투자하는 것 같은데 잘 따지고 보면은 예금, MMF, CMA 거기보다 살짝 그 윗단에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뭐 위험성으로 보면은 크게 차이는 없는데 뭐 예. 가장 안전하다고 하면 사실 예금이라는 거는 아이고 당연하죠. 그렇죠. 보호되니까 예. 예금자 뭐 보호가 되는 거고. 이런까지 이제 올려준다 그러는데요. 그렇죠. 뭐, 네. 예.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기관들이 단기 자금으로 많이 유용하고 있는 게 이제 MMF.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간혹 하는데 이제 개인들이 이런 유동 자금을 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상품이 이제 초단기채 펀드가 나온 거고, 네. 성격을 비교해 보면은 MMF처럼 뭐 이길 환매로 바로 오늘 매도하면 내일 바로 돈을 추금할 수 있는 그런 펀드의 성격인 거고, 또 운용 자산을 보면은 얘도 채권에 투자하는 건데 초가 들어갔잖아요. 이건 네. 초는 되게 짧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채권이 우리가 뭐 10년물, 20년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20년물, 10년물 채권도 발행하는 시점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잔여 만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잔여 만기가 되게 짧은 애들을 들어간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10년물이 얼마 안 남은 애. 그렇죠. 예, 뭐 3년물인데 얼마 안 남은 애. 2개월 남은 애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래서 초단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그 우리가 듀레이션이라고 해갖고 내가 채권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거든요. 그게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로 짧은 그런 채권형 상품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아까처럼 안정적인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변동성이 낮다 보니까 예. 말 그대로 안정성과 약간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그리고 또 바로 오늘 뭐 매도하면 내일 바로 추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황금성도 좋은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펀드들이 일률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플러스 2 하죠 보통. 그쵸. 이거를 뒤에 받게 그렇죠. 되고. 그거는 이제 뭐 펀드를 많이 어디에다가 하신 분들은 운용을 그렇죠. 하느냐. 왜냐 국내 시장은 주식 같은 경우에 2+2 네. 결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매도를 요청을 해 펀드에 환매를 요청하면 그 자산을 매도해서 고객한테 돈을 줘야 줘야 되잖아요. 되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이 T+1이라는 게 필요한 궁금한데 거고. 그거를 이제 증권사나 이런 곳에서 네네. 자기 자산으로 먼저 땡겨주고 어차피 받을 돈인데. 아,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왜냐하면 되나요? 펀드라는 아. 거는 고객들의 자금을 모으면은 네. 운용은 운용사가 하고 그 자금은 운용사가 또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탁 은행에다가 별도 보관을 해요. 고객 자산은. 그래서 운용사가 망하더라도 이 펀드만 살아 있다고 하면 고객 자산은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용사가 네네. 망하는 거 관계없이. 그렇죠. 좀 무식한 질문이긴 했는데 네네. 투자자들의 바람이 좀 약간 그렇죠. 야, 어차피 뭐 돌려줄 거고 그거 어차피 떼일 네네. 돈도 아닌데 네. 그냥 바로 주면 안 되냐 니네 네네. 자산으로 이런 얘기할 수 그렇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죠.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네, 아마 그러면 뭐 예.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결제일 때문에 T+1 들어올 거니까 네. 자금 결제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도 자금 먼저 이렇게 선 대출해 주는 업무가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보면 이거 보니까 위험 등급이라는 게 네네. 있거든요. 네. 다른 거는 뭐 환매 주기도 같고 네네. 여기도 이제 전단체, CP, CD 네네. 이런 거는 뭐 이제 투자 대상도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네. 근데 듀레이션도 뭐 사실 75일 이내랑 1개월 3개월이면 이게 말이 75일이지 이게 2달이잖아요. 그렇죠. 뭐 비슷한 30일로 거잖아요, 치면은. 이것도. 네네. 근데 이 위험 근데 등급이 위험 등급에 보시면 MMF는 이제 국공채 네.
그 편입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제 국공채는 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안 망하니까. 그렇죠.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예. 좀 더 위험 등급이 낮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얘네들은 초단기체는 전단체나 CP나 CD 쪽이니까 국채 아무래도 위주로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크레딧물에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신용 등급. 높은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더 많이 낸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 MF랑 비교했을 때는 위험 등급이 좀 한 단계 정도 차이 나는데 근데 5등급 정도면 낮은 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5단계면은 보통 투자를 네네. 할 때 위험 등급이 네네. 상당히 낮은 걸로. 그렇죠. 6단계가 총 있어요. 펀드에는 위험 단계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네. 있고 6단계가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이제 5단계인 5단계. 거예요. 그러면은 리스키하다고 보는 거는 한 3등급부터인가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3등급이 좀 보통이고요. 보통이네. 위험하고 내가 공격적으로 리스크를 좀 테이킹하고 나는 위험을 네. 좀 감수하면서 수익을 추구하겠다 하는 거는 1, 2등급 정도. 그러니까 주식형. 아, 주식형들.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채권 투자를 할 때 트리플 네네. B 정도면 위험으로 보통 잡나요? 그렇죠. 그건 특이 등급이니까. 특이 등급이니까. 네, 네. 트리플 B 플러스면은 사람들이 좀 아리까리한 등급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최근에는 크레딧물도 이런 회사채 말 그대로 기업이 발행한 채권도 예. 동일 신용 등급이어도 그 회사의 재무 상황에 따라서 시장 금리는 아주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초단기 펀드를 대신해서 이제 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위험 등급은 5등급이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화면을 다시 돌려드리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MMF하고 평가를 해볼 수가 그렇죠,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겠으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살 수 있니?라고 궁금해.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사셔라라고 강권하는 건 그렇진 아닙니다. 아니죠. 맞습니다. 이게 무조건 원금이 보장된다 이런 상품은 아닙니다. 네. 다만 지금 특징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그 저희가 6개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되는 거예요? 저희 이제 펀드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만드는 데는 운용사가 만들고 네. 있고요. 저희 대신증권 포함한 이런 증권사에서는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지금 6개 운용사의 펀드를 지금 라인업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6개가 보여드리고 나오고 있는 있네요. 것처럼 예. 그렇죠. 하나 초단기채. 그렇죠. 다 초단기채를 저희가 지금 이제 1월 17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이랑 해서 뭐 이 각각의 운용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듀레이션이나 이런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6개 정도 라인업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우리가 6개를 이제 해놓은 이유는 말 그대로 운용사마다의 좀 차별점이 있기는 해요. 듀레이션이 아까처럼 평균적으로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운용을 하지만 네. 그 범위 내에서 운용사마다 듀레이션이 조금 차별화가 있거든요. 1년까지도 있는 거예요? 지금 1년은 아니죠. 듀레이션이라는 게 0.21이면 1년이면 1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그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예. 지금 기간을 짧은 채권들을 넣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럼 제일 짧은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코레이트가 현재는 가장 얘가 짧은 짧은 거고 듀레이션을 그다음에 갖고 있다는 우리나라가 뜻이죠. 그다음이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듀레이션이 조금 길게 가져가면은 변동성이 조금 있는 것 대신 수익률이 높을 수 있고 지금 어차피 이제 1년 정도기 때문에 1년이나 1개월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수익률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한 3% 중반에서 4% 중반까지 좋게 나오는 거는 그럼 요 기대할 수 정도면은 있습니다. 사실은 시중 금리 대비해서는 한 1% 정도는 높네요. 그렇죠. 네. 지금 아마 뭐 특판으로 은행권에서 예금으로 뭐 특판으로 나오는 게 한 3% 초중반 정도로 네.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대도 요즘에 많이 보인다고. 그렇죠. 일반 수십 출금이 한 뭐 2%고, 네, 2%고 뭐 금리가 많이 특약을 내려갔어요. 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네. 이게 왜 웃으세요? 아니 젊어요, 팀장님. 아니 왜 웃어? 아니 근데 진짜로 네.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1% 때문에 사실은 움직이죠.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네, 네. 근데 1%가 이제 노년이나 네, 네. 아니면 노후자금이나 이런 걸 움직이실 때는 네. 많이들 좀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만약에 자산이 굴리는 게 좀 소액이다 하면 사실 1% 때문에 안 움직이거든요. 네. 뭐 100만 원 해서 1% 차이가 그 나한테 세금 주는 떼면 몇천 원이야. 그 세금 떼고 내가 막 네. 왔다 갔다 하고 그 번거로움을 감당하는 것 대비 그 1%가 매력이 없어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굴리는 자금이 뭐 억 단위다, 10억 단위다 하면 사실 1%가 대단히 크거든요. 얘기가 수익률 측면에서.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저희도 뭐 최근에 이 6종을 라인업 하면서 개인 고객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잠깐 이제 파킹용으로 300억
개인이요? 네, 300억을 한 며칠 했다가 또 CMA를 가셨다 이러세요. 그러니까 와. 개인 고객 중에도 그런 거액 자산가들이 꽤 많기 때문에 오. 그분들은 사실은 1%가 그죠. 본인한테 자산에 기여하는 수익률이 크죠. 움직일만 하죠. 그러면 네네. 갑자기 확 궁금해지네. 300억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네네. 잠깐 있다 나가면 이분은 그냥 수익만 내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말 그냥 그대로 환매가 다음 날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예. CMA랑 MMF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냥 그 나머지의 판매되는 구조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저희 CMA는 사실 바로바로 출금이에요. 네, 사실 그렇죠. 수십 출금 수실 개념이에요. 출금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MMW CMA 같은 경우는 한 2.89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대비 하루 정도 뭐 환매 기간 차이는 있지만 수익률이 뭐 4%대 앞자리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단기 자금이다 하더라도 수익률을 더 주는 상품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현명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 300억 정도라고 네네. 치면은 그게 네. 1%면 3억이고 그럼요. 3억을 365일로 나누면 나눠서 일주일 뭐 만약에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게 꽤 커지네요, 차이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시는데 네. 위험 등급 자체가 MMF가 6등급 그다음에 이게 5등급이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게 지금까지만 듣고 보잖아요.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네. 항상 투자 상품들은 네. 주의를 해야 되고 이게 나한테 맞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마지막 질문일 수가 있는데 네네. 이 상품은 어떤 분들이 접근하면 가장 효과적인 상품일까요?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자 자산에 투자해야 수익을 많이 낼지에 대한 방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섭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초단기로 돈이 몰리는 거고 아까처럼 기존에 뭐 예금이나 이런 거 다 있었던 거잖아요. 예금보다 그럼 왜 지금 연초에 초단기로 돈이 몰릴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안정성은 조금 더 높기는 하나 그래도 기대하는 수익률을 더 주기 때문에 수익을 바라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위험은 있지만 여기 네. 자금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라인업한 뭐 6개 운용사의 펀드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데서도 그래서 이 초단기 펀드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롭게 타 운용사들도. 그러면 이제 대신해서만 일단 나오긴 했는데 뭐 저희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소식을 운용사에서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초단기 펀드를 아직 운용 펀드로 갖고 있지 않은 큰 운용사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본인들도 초단기 펀드를 출시하겠다 이러고 지금 있거든요. 움직임이. 네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있는 이런 큰 자금의 흐름이 초단기로 오고 있으니까 본인들도 그거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돈 되는 데는 일단 다 그렇죠. 해보겠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뭐 만약에 괜찮은 뭐 이렇게 또 운용사의 상품이 있다고 하면은 네. 뭐 선택의 폭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라인업을 좀 고려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이거 어떤 사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은 이것도 펀드입니다, 여러분. 펀드기 때문에 실적 배당형 상품이고 아까처럼 원금 부장은 되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존재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또 운용사별로 아까처럼 듀레이션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변동성이 클 때는 듀레이션을 좀 짧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펀드를 좀 선택하시는 이렇게 게 짧은 맞다. 것들.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어느 정도 뭐 금리 인하 방향이 어느 정도 확고해진다 하면은 사실은 이제 아까처럼 듀레이션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동적으로 운용사들도 약간 이제 듀레이션을 길게 잡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금리 인하 될 거면 길게 잡아놓는 게 이득이죠.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때 아주 기민하게 좀 적응을 해가지고 운용하는 펀드를 좀 선택하면 좋다. 오히려.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방향성이 틀려져 보니 손해가 날 수도 있다. 예. 근데 그런 시장 상황을 좀 기민하게 보시면서 어떻게 얘네들이 운영하고 있지? 그거에 맞춰 가지고 본인이 보는 시장의 뷰와 또 운용사의 운영 스타일을 봐 가지고 나는 이 컨셉이 맞을 것 같아 하면은 그 펀드를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근데 이제 아까처럼 방향성이 틀려져 버리면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손실은 아니지만 아까처럼 원금 보장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셔라.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내 돈을 막 이렇게 비싸게 불려준다고 하는 거는 무조건이라는 건 없다 세상에. 그렇죠. 없습니다. 예, 항상 그런 거 할 거면 이제 예적금이 제일 좋은 거고요. 저축은행 가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예금자 보호 되는 정도까지만 딱 넣고 그렇죠. 예, 조합원 가입하고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항상 뭐 예. 고객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시장에 상품은 나와 있거든요. 그럼 본인이 추구하는 상품의 유형 말 그대로 내가 수익은 좀 덜 보더라도 나는 안정적인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또 상품을 가입하시는 거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정도면 또 리스킹을 좀 테이킹하고 수익률을 조금 추구해봐도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상품을 좀 찾아가지고 해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어떻게 보면은 절충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확실히 주식형 하긴 좀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또 예금보다는 좀 예금 금리 너무 낮잖아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그것 대비 좀 더 초과 수익은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품을 좀 가입하시거나 투자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투자의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따른다. 네네네. 마지막으로 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상품이 너무 궁금했고요. 이 상품에 대한 특징 그리고 어떤 점들이 주의가 필요할지를 제 입으로 전해드리는 어설픔보다는 이 전문가께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어려운 좀 초대를 했습니다. 대신증권 상품솔루션부의 조경희 팀장과 함께했고요. 내일 출금 초단기채 펀드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정확했죠?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뭐 펀드의 명은 자산운용사마다 좀 다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경희 팀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채권 관련해서 또 좋은 소식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흔들어 주세요.